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분들이 만든 일종의 파일 같은 건데, 수채색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해요.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는 제가 우리가 만든 파일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만든 파일을 저장했다면, 우리 컴퓨터에 있다면 그 파일을 불러와서 내장되어 있는 함수, 가져와서 쓰고,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렸었죠. 일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만든 전문 파일은 numpy라는 건데, 이 설치법은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지금 고정 댓글에 이 영상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으로 제가 어떤 설치를 하면 되면서 설치를 하기 위한 조건이 뭔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글로 한번 보시고 설치를 완료하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유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면. import numpy as np 이런 건 numpy를 불러와서 np로 부르겠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걸 담고 있을까?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올라가는 식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numpy에서 이런 상수들을 거의 외부한 거는 파이나 e 같은 거 담고 있어요. 그래서 3.14 이런 걸 우리가 일일이 쳐주지 않더라도 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례로 print np.sign 이런 것도 돼요. 무슨 말이죠? 네, 사인 함수가 담겨져 있어요. 삼각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print np.e 이거는 제가 처음 띄워드렸던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또 다른 예제 같은 거였는데 자연상수는 2.71828 정도의 값을 갖는 자연상수 극한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우리 그 함수를 정해서 우리 확인을 해봤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네.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그다음에 B는 참고로 이 하이퍼볼릭 됩니다. 탐젠트 하이퍼볼릭.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0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 거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다시피 파이썬에는 이미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줄이 뜨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니까 np점으로 해줘야지 불러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는 np.arcsign,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삼각 함수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 역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2분의 파이, 약 1.57 정도. 3.14를 2로 나눈 거니까 1.57 정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프린트 A, B, C를 해보기 전에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각각의 파이 값을 대입한 게 A니까. 그리고 아니죠. 사인 파이죠. 사인 파이. 사실 0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사인 파이를 보자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0으로 하지 않고 설명드리는지. 또 하이퍼볼 탄젠트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적죠. 그리고 프린트. 아마 이거 의아하실 거예요. 이거 프린트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설명드려보면 A랑 이렇게 하면 이 한 줄이 이게 다 출력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R도 출력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A는 sin 파이 값이다. 이런 걸 다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렇게 코딩하면은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또 정말 sin 파이 0이 나오고 하이퍼블 탄젠트 0이 나오고 아크사인 2분의 파이 나오는지 또한 이것도 한번 번외로 해보죠. np.expl 이건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이것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거는 이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보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 쪽으로 왔어요. 화면을. 자,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값이 다 뜨게 되죠. 첫 번째 하셨던 거는 뭐였죠? 네, 파이 값이었고 잘 나오고 이의 값 잘 나오고 이건 사인 파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예,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저도 왜 그런지는 사실 수치해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개발자분들이 아시겠죠? 근데 사실 0의 값이 가까운 게 아니라 0이 나오면 좋은데 그 2의 마이너스 16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6승으로 매우 작은 값이에요. 일례로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10의 마이너스 16승 상상이 되시나요? 0에 가까운 거니까 수치해석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실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도 많기 때문에 참고로 이 탄전트 하이퍼볼리 이거 0 나오는 거 맞죠? 아크사인 1 2분의 파이 값 맞고요. 2도 이 2.78 진짜 1을 대입한 거랑 익스포넨셜 1이랑 잘 나오니까 익스포넨셜 함수도 잘 정의되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다 지우고 numpy에서 np만 남겼는데 또 다른 걸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np
제로스라는 것도 있어요. 정말 편리한 건데, 예를 들면 제로스 안에 이 숫자를 넣잖아요. 그 숫자의 개수만큼 0이 배열되는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이 리스트라는 건 그 칸막이 상자 같은 거였고, 그게, 그 상자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 0인 거예요. 그게 사실 영행렬처럼. 이건 배열인 거죠. 0 배열. 그래서 제로스 하면은 0이 여러 개 있는, 10개가 있는 그런 배열이다. 만약에 100으로 하면, 100개의 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0이 담겨있는 배열을 뭐하러 쓰냐? 사실 0 대입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질문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역할을 해요. 만약에 10을 한다. 똑같은 배열이라고 만들고, 그러니까 A는 B 하면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러면 A가 B가 같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 A랑 B를 따로 만든 뒤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10은 레인지 하면은 뭐였죠? 0부터 9까지 있는 그 숫자, 그 2편에 설명드렸지만, 방금 띄워드린 배너. 거기서 인덱스를 다 가져오는 거였죠.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가져오는 거였고, 인덱스에 해당하는 성분이 있는 리스트였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죠. 제가 설명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리스트에 값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는 하나가 있는 게 대입한다는 의미였잖아요. 이 부분처럼 조건처럼 이용하려면 는 두 개 써야 되지만, 는을 하나 쓰는 거는 뭐였죠? 그렇죠. 값을 대입한다. 변수에 넣어준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정말 이렇게 되면 각 i에 해당하는 값이 0 대신 들어가는지, 즉 0 대신에 어떤 값이 대입이 돼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게 좀 약간 유용할 수 있어요. 수치 해석적으로 우리가 뭐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데 함수의 형태나 수식으로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글로 정의할 수 없는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볼 때 뭐 예를 들면 인풋을 뭐 아무렇게나 받는다든지 그래서 아웃풋이 막 이상하게 된다든지 그런 무정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함수를 정의할 수 없는 꼴의 배열에 대해서는 이런 게 좀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스는 이런 의미구나. 여기 이 성분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웃풋으로 넘어가 보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해보니까 어때요? 이건 위에서 이미 했던 거고 제가 나중에 지워 놓을게요. 자, 이 밑에 보시면 그죠? 어떻게 되죠? 0, 1, 2, 3, 4, 5, 6, 7, 8, 9 다 업데이트 된 걸 보실 수 있죠. A가 먼저 프린트한 거였는데 그 이터레이션 돌린 게 A였으니까 다시 돌려보셔도 되겠지만 A에서 값을 넣어준 거였고 B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안 해주면 0인데 A는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로스의 표현 그 사용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한번 다른 라이브러리 설명드릴 건데 앞서 설명드린 거는 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numpy라는 삼각 함수라든지 어떤 제로스 뭐 이런 중요한 좀 이따 또 설명드릴 다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치 해석적인 도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또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매트플라리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하나의 라이브러리예요.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수치 해석을 할 때 뭐 우리 확률이라든지 오차를 계산할 때도 눈으로 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뭐 실험 보고서 이런 사진으로 넣어도 될 만큼 좋은 거예요. 좋은 사진을 주죠, 그림을. 물론 그건 이런 그래프지만 어쨌든 파이플랏 이렇게 하시면 이 매트파일 리뷰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파이플랫을 딱 찍어 주셔야 돼요. 점을 찍고 파이플랫 해주면 이게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도구예요. 그거를 너무 기니까 이거 PLT로 부르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X는 자, 이걸 제가 왜 X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이 있죠. X축과 Y 아니 잠시만요. 자, X축과 Y축이 있죠. 근데 이 x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x 값으로 정의하고 y를 그에 해당하는 y 값으로 정의하면 적절한 함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참고로 뭐 x를 어떤 하나의 값을 넣고 y도 하나의 값을 넣는다면 점이 찍히겠지만 그 점들을 다 모은 게 함수며 함수의 그래프, 원의 그래프는 원은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원의 그래프라든지 뭐 좀 이따 해볼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동시에 그린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제일 유용한 게 이런 거예요. 뭐 NP 이것도 있는데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린 스페이스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0부터 100까지의 성분을 만들어줘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건 약간 MP 제로스랑 비슷하죠. 근데 이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00번 나눠줘요.
그럼 0부터 100까지, 그렇죠. 0, 1, 2, 3, 4, 5, 6 그렇게 나가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 선호한 게 뭐냐면, 쪼개는 개념보다 저는 그 간격을 설정해 주는 게 더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레인지 이렇게 하면, 아까 린스페이스는 몇 번 쪼갤 거냐지만, 이거는 간격을 몇 개로 할 거냐, 얼마나 작은 간격으로 설정을 할 거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 1로 하면, 100부터 1까지 하면 아까랑 똑같은 건데, 저는 10부터 1까지로 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물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0.000 이렇게 좀 작은 간격일수록 더 좋아요. 수채석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그리고 MP 어레인지 사실 이 영어 단어로 따지면은 R이 두 개죠. 그게 배열하다는 의미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R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설명 안 들으셨다면은 계속 실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R을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 네 이렇게 0부터 10까지 1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런 1차 함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MP sin x 해주시면 그냥 넣어져 버려요.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시긴 한데 이 x는 배열이고 그러면 그 배열을 여기 사인에 넣는단 말인가요? 좀 이상한데요. 하실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내장이 돼 있나 봐요. 이게 함수라는 게 x에는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할 성분이 들어와서 그게 리스트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미 그게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외워두면 좋은 거는 np 사인이나 이런 함수에 리스트를 넣더라도 잘 정의된 리스트라면 그거 y 값도 리스트가 돼버려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하기 위해서 드디어 뭘 쓰냐면 PLT를 쓸 겁니다. PLT는 명령어라서 뭐 X에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PLT에 플랫을 쳐주시면 됩니다. 플랫은 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X와 Y를 네, 대입해 주시면 돼요. X와 다시 잠시만요. 자, X, Y 이렇게 해주시면 X와 Y를 X축과 Y축에 플랫하겠다, 점 찍겠다는 말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PLT show 하면은 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X와 Y를 플랫 점을 찍고 그 점을 보여줘라라는 의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딱 봐도 꺾여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격을 매우 매우 크게 잡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봤다시피 1의 간격을 잡았잖아요. MP 어레인지에서 0부터 10까지 1로 했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고 그래서 수치 해석적으로 작은 간격이 중요한 게 눈으로 볼 때뿐만 아니라 이 값을 근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뚝뚝 끊어져서 직선을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는 또한 값이나 근사 방법은 좋지가 않고 이제 보여드리면 돌아와서 0.1, 0.1까지만 잘 근사가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대를 할 수 있는데 0.1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대해가지고 0.1의 간격도 잘 근사되는 게 멀리선 보이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잘 근사된 것 같은데요? 사인의 함수가 그려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대 기능 여기 있죠? 여기 확대 기능이 있을 때 확대를 해보면 봉우리 쪽에 끊어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0.1의 간격이니까 0.1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확대 표시를 이용해서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끊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리셋 시키고 싶으면 리셋 오리지널 비유하면은 이 홈 표시를 이용하시면 리셋이 돼요. 그리고 저장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나 눈금도 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넘어가서 0.001로 바꿔볼게요. 자, 0.001로 보시다시피 바꿨어요. 저는 수치 해석을 할 때나 여담이지만 랩뷰의 타임을 설정할 때도 1ms로 설정한다시피 미리 단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거예요. 수치 해석을 할 때 가장 덜 느려지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서 혹시나 좀 작은 값을 간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굳이 그렇게 엄청난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고 폼은 돌릴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0.001 정도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근사가 아니라 플랫이 됐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0.001의 간격이었기 때문에 확대를 아무리 해도 곡선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x, y에 대한 플랫을 하지 않고요. 이거 사실 종속 변수라든지 독립 변수라든지 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원을 그린다고 해보죠. 원이면 이제 다 지우고
x는 물론 t를 설정해 주는 게 좋겠죠.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각도가 변할 때 삼각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였으니까 np 어레인지 똑같이 해가지고 0부터 2 곱하기 n파이 하면 np점 파이 하면 2파이까지 원이 돌겠죠. 만약에 잘 설정해 준다면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도 설정돼 가지고 잘 돌게 될 거예요. 그 원이 그려지겠죠. 0.01, 0.001로 해도 되는데 뭐 0.001로 해보죠. 그리고 x는 np점. x는 사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삼각함수는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사인으로 해주시면 되죠. 코사인 t. 그리고 y는 np.sin t 이라면 진폭이 1인 그 단위 원이 나오겠죠. 앞에 만약에 반지름 3 같은 거면 3을 넣어주시면 되겠지만, 이 위가 1이면 또 타원 만들어지고 하겠지만, 굳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단위원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뭐 할 거냐, PLT에 플롯을 해볼 건데, 또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X와 Y를 하더라도 색깔을 넣을 수 있어요. 뭐, G 같은 걸로 하면은, B는 블루고 G는 그린이고, 뭐, R을 레드인데, 뭐, 이번에 저는 그린으로 설정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X축에 이름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함수는 다 외워주시면 좋아요. 뭐, 제가 설명드린다고 해서 어떤 중요한, 저만 아는 지식은 아니니까 어차피.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뭐 사실 블로그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함수도 저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쓰는 것만 외우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X 레벨, 라벨. 그 라벨로 읽으셔도 되고 레이블로 읽어도 되는데 보통 저는 라벨로 읽어요. 그래서 X 엑시스, X축이라고 축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Y 엑시스. 그다음에 필트 그럼 필요는 없는데 거의 그냥 틱스라고 해보죠. 이게 틱스가 그 눈금 같은 그런 최소 눈금 단위를 말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주고 y 틱스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0, 0.5, 1 이렇게 해주면 적절한 틱이 만들어지겠죠? 필티 쇼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자, 원을 딱 띄웠어요. 실행 버튼 누르면 계속 그래프가 띄우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실행 버튼 눌러서 그 코딩 위에서 코드를 동작시켜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부터 뭐 1까지 그건 나왔는데 좀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하셔도 되겠지만 옆에 이거 보시죠. Configure Subplots 이거면은 눌러보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다 조절이 돼요. 바튼도 이렇게 조절되고. 이렇게 해보면 이걸 이용해서 닫아보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뭐 이렇게 조절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점 더 원이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려나?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줄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참고로 확대도 가능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홈으로 돌아가고 이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장도 할 수 있고 좋죠. 자, 이왕 하는 거, 이 그래프를 꾸미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더 나가 볼게요. 좀 영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한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돼요. 챕터로 나눠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보면 되죠. 어차피 다 오셨지만, 한번 또 진행을 해보죠. t와 x와 y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코사인과 사인의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띄우고 싶고, 즉 두 개의 그래프, 아까는 원이라는 하나의 그래프만 그렸지만, 이제는 이렇게 x와 y가 아니라 x, t에 대한 x, 그러니까 코사인이죠. 왜냐면 지금 각도가 t니까. 그리고 t에 대한 y.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좋은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아요. 만약 컬러가 뭐 라임이다. 그러면 라임 오렌지 나무 아시죠? 그 초록색 같은 건데 좀 더 밝은 녹색을 넣을 수 있어서 다양한 색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사이언 하시면은 좀 더 밝은 하늘색, 민트 하늘색처럼 그런 거고요.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대시선처럼 뚝뚝 끊어서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선의 스타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두 번째 대신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점 대시, 대시점 대시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에 제목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PS 타이틀. 그리고 스트라이커나
메트리컬 뭐 이렇게 해보죠. 펑션 이렇게 해보면 이게 상악함수는 의미고 그래서 그런 함수의 어떤 그래프의 제목을 설정할 수도 있고 x 라벨, y 라벨 그대로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틱은 그냥 지우죠. 틱은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고 별로 수치 해석이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PLT 레전드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라임이 코사인이고 사이언 색이 사인인 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땐 좀 알고 싶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레전드를 이용하면 레전드 전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범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도 아는 것처럼 약간 범례라는 건데 뭐냐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라는 걸 보여줘요. 글로. 컬러를 설정했고 라인 스타일을 설정했는데 레전드 어떻게 설정하냐? 여기서 라벨로 하시면 됩니다. X 레벨, Y 레벨은 아니지만 이 플랫의 라벨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거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라벨의 의미죠. 만약에 어, 이렇게 해주고 잘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는 코사인이고 이거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출력해서 정말 잘 나오는지 좀 더 첨언을 드리면 그리드를 해주시면 뭐가 됩니까? 예, 그리는 격자 같은 거죠. 이 칸마다 이 선이 그려지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화살표 네 방향, 교차로 방향 같은 거 이거는 눌러보시면 딱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딱 이게 맞죠. 그래서 라디안 단위가 맞는 거고요. 네. 실제로 x-액시스를 뭐 디그리하고 라디안 가로수 쳐두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되지만 그냥 전 x-액시스, y-액시스 했어요. 뭐 참고로 한번 해보면 제가 고쳐보면 이걸 디그리서 라디안 해주고 뭐 각도니까 그다음에 디그리가 아니 사실은 이 앵글로 합시다. 그게 맞는 표현이죠. x는 앰플리튜드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레전드 나오죠. 범례가 나오니까 코사인 사인 그리고 우리 설정했던 대로 대시점 대시 계속 반복되고 사이언색이고 라임색이고 그런 거 다 설정할 수가 있다. 그 제목도 잘 설정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저장도 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이 밑에 보시면 밑에 여기 보세요. 야, 여기에 이렇게 함수 값의 그런 또는 그 점의 좌표를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이 사인 그래프가 0이 되는 지점은 파이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 점을 설정을 해본다면 여기죠, 0이. 거의 3.14 맞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볼 수도 있다. 홈 누르면 다시 리셋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긴 영상이고 제가 좀 오랜만에 코딩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매끄럽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헷갈리신 부분은 그래도 질문 주시면 되니까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 남기거나 질문 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그런 걸 해볼 거예요. 하트를 그리거나 극좌표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